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자, 최근에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물가 상승의 압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정책을 피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보험 시장은 어떤 이제 변화를 갖고 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최근에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기름값이죠. 제가 며칠 전에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8만 원을 냈습니다. 제 차는 조그만 차기 때문에요, 가득 채워도 5만 원 이상을 거의 넣어본 적이 없었는데 8만 원이란 돈을 냈고, 제가 살아오면서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뭐 이제 어렸을 때 운전 안 했으니까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자, 지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기인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기름값이 올라간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은 다 아시다시피 달러로 거래가 되죠. 이 달러 가격이 상승한 것도 분명히 큰 요인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제 오펙과 이제 미국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지금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 축산물의 농산물 가격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물가가 2008년 8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5%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뭐 6%대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 아시다시피 물가가 오르게 되면 가장 먼저 부담이 되는 게 바로 금융비용입니다. 당연히 지출에 대한 부담들은 뭐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게는 가계대출을 갖고 있고, 금융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소비자 물가, 특히 이제 우리가 소비자 물가와 뭐 시장 바구니 물가라고 얘기하는 이 물가가 좀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실제 우리가 많이 사 먹고 쓰는 이러한 소비자 물가 중에서도 시장 바구니 물가가 6%를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은 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출에 대한 부담이 올 것이고, 이 지출에 대한 부담이 어디로 이어질 것이냐? 당연히 보험 유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험시장은 영업시장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큰 두 시장이 유병자 시장과 보험 리모델링 시장입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보험 리모델링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영업자가 어떻게 보면 고객과의 이제 세일즈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를 시켰죠. 그래서 뭐 건물도 오래되면, 뭐 가전제품도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보험에도 접목을 시켰던 건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는 설계사분이 영업을 위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수동적으로 다가간 시장이라면, 지금은 소비자분들이 보험을 구매하는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더 악화되다 보니까 보험을 유지하는 유지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보험 리모델링을 스스로 요구하는 거죠.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필요로 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커졌고요.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바로 내 보험 다 보여라는 빅데이터 시스템에 뭐 AI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RPA 시스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뭐 굿리치 보험 이런 시스템,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대한민국 웬만한 보험사에 고객정보 조회에 동의한 뭐 보장서 해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스템들이 불을 지펴서 결국은 대한민국 보험영업시장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고,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니즈 환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객이. 자, 일반적인 재화는 뭐 편의점 가서 던일 레드 하나 주세요. 뭐 구두 살 때 뭐 250 사이즈 주세요. 우리가 경험해보고 볼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은 구매할 때 소비자의 역량이 훨씬 큽니다. 근데 보험은 그렇지 않죠. 보험은 매우 복잡하고, 더 중요한 건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니즈 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이 니즈 환기가 그래서 보험 상품 세일즈의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분들이 스스로 원하는 보험 니즈 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당연히 보험료입니다. 납입에 대한 부담,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고자 하는 거.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 시장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이 되겠죠. 사망보장 비중을 줄이는 거,
왜냐하면 종신보험 보험료가 비싸고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는 일반적으로 가입 시기보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한 거죠. 종신보험의 이제 니즈 자체가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뭐 보험료를 뽑자면 보험 뽑자면 이제 종신보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망보장을 줄이고 생존보장을 늘리면서 보험료의 효율을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줄이는 거. 이 방향으로 지금 대한민국 보험시장은 영업시장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는 결국 이 시장을 더 키울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 영업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하는 이러한 이제 금융시장의 영향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더 커지기 때문에 신규 이제 고객 발굴이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실제 이제 보험 영업시장에서 가장 큰 건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고 이 시장은 이로 인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다시다시피 이제 원유 가격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히 뭐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이제 가장 핵심된 게 오펙의 이제 감상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오펙이 그래서 증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증산량이 러시아가 원유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 양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펙이 증산을 한다라고 해도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펙의 뭐 감상 정책은 이제 내수의 게임 이론이라고 하죠. 눈치 게임 하는 거죠.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또 얘네들이 증산을 또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지켜야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 얘네가 이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그리고 사우디랑 미국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2018년도에 그 이제 우리 사우디 기자 피살 사건이 이것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계속적으로 사우디하고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냐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어디 뭐 하나 사러 가려면 다 차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뭐 우리나라 예전에 12.12 증시부양책 같은 거 얘기해 보면 되겠죠. 예, 증시 작살나면 민심 다 잃고 그럼 정권 교체되니까 이걸 잡으려고 뭐 했던 그러한 이제 노력들 결국은 이제 못 잡았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 원유값을 잡아야 되니까 요번에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이제 만난다라고 합니다.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 아니 뭐 사우디는 아니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또 악재로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와 악재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당분간은 이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가 없고 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러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2천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책은 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그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죠. 금리를 이제 올리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이것들이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고 그래서 금융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 그리고 보험시장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오르게 되면요. 저축의 시장과 투자의 시장이 있다라면 저축의 시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미 뭐 기사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좀 들어오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2금융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당연히 투자 시장에서 그 안전한 시장으로 저축의 시장으로 돈이 지금 이동되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뭐 대출이 가장 큰 문제죠. 네, 대출이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다 보니까 뭐 신흥국 채권 같은 건 지금 사실 작살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시장이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주식도
많이 사면 가격이 오르는데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뭐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달러 투자나 달러 보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과 한미 금리 격차가 좁아지다 보니까 원화 가격이 이제 강해질 수 있겠지만, 근데 미국이 지금 더 빨리 올린다라고 하고 테이퍼링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끌어들이게 되면 이 또한 금리 상승의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격차가 좁아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필 것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물론 미국이 이제 달러가 강세를 피게 되면 좋지 않죠. 예. 시장 경제는 굉장히 안 좋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의 90%는 다 달러로 거래되는데,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원자재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잡을 수 있겠지만, 전체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세계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뭐 금 같은 안전자산이 좀 선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이 이제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그러한 상황. 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상품도 굉장히 이럴 때 이제 효과적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크게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산으로 이제 투자 자산을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경기 방어주인 통신이나 금융주, 당연히 최근에 이제 금융주, 뭐 금융기관은 아시다시피 예대 금리 이제 마진으로 이제 먹고 사는 곳이니까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주식은 이런 쪽을 이제 좀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봉쇄 정책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쥐어져서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는데, 금리 인하에서 지금 이거를 활력소를 좀 붓고 있고, 봉쇄도 이제 풀다 보니까 이 시장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함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변해법 같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저평가된 시장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지금 움직이는 걸 통해서 소비자분들의 자산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를 하자면 보험 영업시장 측면에서는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고요. 이 납입에 대한 부담이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니즈로 변경이 된 거고, 이 니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이 보험료의 효율이나 조정인 거죠.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상황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제대로 포트폴리오를 잘 해드린다라면 뭐 성과도 좋게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소개나 이런 걸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부담은 어떻게 보면 보험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러한 이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